22대 총선에서 여야의 대구 경북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천, 청도 등 4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상주, 문경 등 10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울진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의성, 청송, 영덕, 울진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이 유력시 된다며 울진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봄비가 내리면서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망월지에서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두꺼비들의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숭실대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대구 경북 대진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천, 청도 등 4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상주, 문경 등 10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14곳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수 공천자는 대구 달서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경북 영천 청도 이만희, 고령 성주 칠곡 정희용 의원이 각각 명단에 올랐습니다. 경선 지역은 대구 수성갑, 중남구, 달서병, 북구을, 서구, 경북은 포항 북구, 포항 남울릉, 경주, 구미갑, 상주 문경으로 수성갑은 주호영 의원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경주는 김석기 의원과 이승환 수원대 교수가 맞붙고 상주 문경은 고윤환 전 문경시장과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이미자 의원이 3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10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을 김성태, 달성군 박형용, 동구갑 신효철, 북구을 신동환, 수성갑 강민구, 달서갑 권태흥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경북은 포항 북구 오중기, 구미갑 김철호, 상주 문경 이윤희, 경주 한영태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포항 남울릉과 김천, 구미는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대구 경북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 경쟁에서 제외된 예비 후보들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천 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현역인 이만희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단수 공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울진 지역구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제22대 총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19일 경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받아들여 고향인 울진군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당의 협상 전략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수용될 경우 대구로 편입된 군의가 제외된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울진이 포함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이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과 지역에서 갈고 닦은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망월지에서 두꺼비들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봄비에 깨어난 망월지 두꺼비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봄비에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가 깨어났습니다. 산란을 위해 인근 산에서 한참을 내려와 망월지로 향합니다.
두꺼비는 개체수 변화와 산란, 이동 시기 등을 통해 생태 환경과 기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 지표종입니다. 망월지에서 올해 처음 두꺼비가 발견된 건 지난 14일.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포착됐습니다. 보통 첫 발견 이후 2주 정도 지나야 두꺼비의 대량 이동을 볼 수 있는데 올해는 첫 발견과 동시에 수백 마리가 이동하는 이례적인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망월지가 도심에 있는 만큼 로드킬 방지를 위한 보호 그물을 설치하고 두꺼비가 더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꺼비 산란 환경과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태교육관을 건립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생태 감수성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생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망월지로 이동하는 두꺼비는 앞으로 약 2주간 볼 수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두꺼비 올챙이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망월지에서 보내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새끼 두꺼비가 되면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기가 5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의 생태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숭실대와 문경대,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19일 문경시청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양 대학의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숭실대와 문경대는 앞으로 지역에 정주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기업 등의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신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를 맞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추모 행사 살펴보고요. TK 신공항 철도가 예타 신청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경북 농어민수당의 성과와 숙제도 짚어봅니다. 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1주년이 됐군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추모 행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참사 21주기를 맞아 시민추모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3일에는 1호선 중앙로역에 조성된 추모 공간인 기업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 주간 일정을 공유하면서 추모 사진전을 시작했습니다. 15일에는 서울에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17일에는 궤도노동자 추모 집회를 중앙로역에서 열었습니다. 참사 당일인 18일에는 중앙로역 2번 출구 옆 광장에서 추모 시민문화제도 개최했습니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시민성금으로 만들어진 2.18 안전문화재단도 같은 기관을 시민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중앙로역에 헌화대를 운영했습니다. 18일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에 맞춰선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식도 개최했습니다. 네, 여러 추모 활동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도 헌화만 하고 추모식은 참석하지 않았죠. 네,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8 안전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추모식에는 불참했습니다. 대신 홍 시장은 추모식을 사흘 앞둔 15일에 기업 공간을 별도로 찾아서 헌화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대구시는 홍 시장이 오전 9시 30분께 기업 공간에서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취임 후 첫 추모 주간을 맞은 지난해 2월에도 홍 시장은 참사 추모 행사가 순수하지 못하다면서 문제 제기를 한 후 별도 헌화만 진행한 바 있습니다. 홍 시장이 2년 연속 추모식에 불참하면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유가족 중 일부는 추모일을 앞두고 홍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가 시청사에서 퇴거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핵심 교통망인 TK 신공항철도가 예타 신청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요? 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TK 신공항 철도를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인데요. 오는 4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철도 건설을 위한 필수 과정인 예타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TK 신공항 철도는 대구에서 TK 신공항을 거쳐 의성까지 64.6km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급 급행 차량이 투입될 예정으로 신공항 개항에 맞춰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개통하게 되면 대구에서 의성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네, 경북 농어민수당이 올해로 3년째 지급되는데 그 성과와 숙제를 짚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14일 경북연구원이 내놓은 경북 농어민수당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22년 경북 농어민수당 도입 등 농가 소득 직접 지원 제도가 농가 감소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엔 지역 농가가 소폭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 2022년엔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농어민들이 수당으로 삶과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다만 농어민 수당이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는 만큼 관련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23일까지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 축구협회와 경주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2세 이하 56개 팀과 11세 이하 52개 팀 등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주에서는 화랑FC와 한수원FC 등 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스마트 에어돔과 경주축구공원 456 구장에서 조별리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경북경찰이 신종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안보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수사부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기동대와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 인력을 충원해 도경찰청의 중요범죄 수사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안보수사 인력을 17명 증원하고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 안보수사대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도군이 주택화재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건물 70% 이상이 소실된 주택 전소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소된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부분 소실 주택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 가운데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입니다. 피해 지원금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 리모델링 대상 경로당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스마트 서비스 구축, 정보화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등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 예정인 경로당 3개소에는 성별과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며 구군을 통해 신청된 경로당은 심사위원회의 현장 서면 심사를 거치고 최종 대상은 4월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